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주요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을 무능력한 지도자로 평하고 가자 지구의 무장 조직 하마스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을 섬멸하기 위해 러시아 항공모함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 사무총장은 냉전 시대 같은 긴장감이 흐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터키군이 이라크 정부의 거듭된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현지 시간 23일 이라크 북부에서 첫 군사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 정부를 둘러싼 이라크와 터키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주요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을 무능력한 지도자로 평하고 가자 지구의 무장 조직 하마스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게재된 알쿠드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서명할 능력이 없다면서 협정이 만들어지려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베르만은 하마스 조직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마스를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베르만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투 터널 구축과 로켓 발사를 중지하면 이스라엘은 가자에 공항, 항구 및 산업단지를 세우는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정부의 공보장관은 기자가 살인자 리베르만에게 무대를 제공했다는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80대의 고령인 아바스 수반은 현재 서안지구에서 지지도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을 섬멸하기 위해 러시아 항공모함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투 폭격기를 최대 50대 수용할 수 있는 이 항공모함은 알레포에서 또다시 대규모 희생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0일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러시아 항공모함인 아드미랄 쿠츠네초프가 북해를 거쳐 영국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5일 러시아에서 출발한 이 항공모함이 영국 해협과 지중해를 거쳐 시리아 항구 도시 타르투스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러시아 군함 8척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다며 냉전 시대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토의 한 외교관은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항공모함은 알레포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 폭격기들을 싣고 있다며 2주 안에 알레포에서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러시아 전력이 배치됐다며 항공모함까지 앞세운 러시아군은 최대 알레포 반군 8,000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항모에는 미그 29와 수호이 33 등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항모 전단에는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도 2척이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자신은 클린턴과 트럼프 중 그 어느 후보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미국 대선을 차악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란 중부 아락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유엔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에게 미국의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선호하냐고 질문을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각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 각종 모욕과 고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란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와 선거인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년 동안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처럼 위장한 미국의 도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이란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을 일방적인 거래로 규정하면서 당선될 경우 완전 파기를 공약해왔습니다. 터키군이 이라크 정부의 거듭된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현지 시간 23일 이라크 북부에서 첫 군사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날리 이름드름 터키 총리는 이날 페슈메르가의 요청에 따라 바슈카 군기지에 주둔한 우리 군이 그들을 도왔다며 페슈메르가에 우리의 포병 부대와 탱크, 곡사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가 17일 시작된 모술 탈환전에 직접 군사 개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모술 탈환전 이면에 잠재한 이라크와 터키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바슈카 지역은 모술 북부의 산자락에 있는 지역으로 페슈메르가가 이슬람 국가 IS와 전선을 형성한 곳이며 모술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0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페슈메르가는 이날 바슈카 지역을 IS에게서 완전히 탈환했으며 모술에서 5km 앞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터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쿠르드 자치지역의 수도 아르비를 방문해 페슈메르가가 격전지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매우 잘 싸우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IS를 시리아 라카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고립시키는 군사작전을 보기 원한다면서 모술과 라카에서 동시에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유엔의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이들리브주 크메나스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늦게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시리아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독성 물질을 크메나스 상공에 떨어뜨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과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는 안보리 의결에 따라 시리아 7개 지역에서 발생한 9건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조사를 1년 넘게 진행했으며 이번에 4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염소가스를 마시면 폐에서 염산을 생성해 생명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처음 화학무기로 사용했으며 1997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는 이지악 샤피라 초청 컨퍼런스를 다가오는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에 걸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저희 브레드쇼를 통해서 알게 되신 것처럼 이지악 샤피라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정통 유대 문화를 뿌리에 두고 토라와 탈무드, 미슈나 등을 읽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모든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이지악 샤피라도 역시 당연히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읽게 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그동안 그렇게도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아를 문자적으로 이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지악 샤피라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아를 알리는 일을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이지악 샤피라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예수아를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 처음 이지악 샤피라를 만난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놀라운 해석, 구약 속에 나타나는 예수아의 모습, 히브리어를 모르면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는 성경의 비밀들이 마치 화수분처럼 퍼내도 바닥을 보이지 않는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토라가 무엇인지 히브리 문화와 뿌리가 무엇인지도 생소한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예수를 믿는 유대인 랍비의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채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지악 샤피라를 한국에 초청해서 방송에서는 미처 할 수 없었던 더 깊고 심오한 이야기들을 한국의 브레드 TV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는 컨퍼런스를 마련하자
저는 이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목사님과 교수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물론 그분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들을 모두 한국에 초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즈악 샤피라를 한국에 초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즈악 샤피라의 강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컨퍼런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즈악 샤피라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히브리어에 숨겨진 마지막 때의 비밀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이틀 동안 모두 6번의 그야말로 주옥 같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5만 원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5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등록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비는 모두 집회를 준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물론 이틀간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사정에 의해 하루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당일날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브레드TV에서는 지난해 마크 빌츠 목사님의 컨퍼런스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창궐로 모든 대중적인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브레드TV에서 준비하는 마크 빌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 약 850여 명이 모여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걸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저희는 앞으로도 12월 2일에 이슬람과 마지막 때와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조엘 리차드슨 목사님 초청 컨퍼런스, 또 내년 봄에는 어빙 백스터 목사님 초청 컨퍼런스 등 그야말로 명품 컨퍼런스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31일과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즈악 샤피라 초청 컨퍼런스, 브레드TV가 준비하는 이틀 동안의 히브리어 말씀 속으로의 깊은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브레드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10월 3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뵙겠습니다.